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1장 셈의 방법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예제들을 각각 다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서 우리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7명의 사람이 파티에서 2개의 문제네요. 첫 번째, 7개의 의자에 정렬해 앉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 테이블 주위에 정렬해 앉는 방법. 요거는 모두 몇 가지인가 요걸 찾으라는 문제죠. 요건 좀 재밌는 문제예요. 왜냐면 일단 7개의 의자에 앉을 경우의 수를 찾는 거하고 원형 테이블에 앉을 경우의 수를 찾는 건 조금 달라져요.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순열과 일반순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원순열, 그 다음에 일반순열, 요 두 가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일반순열은 뭐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서 7개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동시에 6개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또 5개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경우의 수,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하나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경우의 수, 요걸 모두 따져가지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일반순열입니다. 자,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거죠. A라는 놈이 1번 의자에 앉으면 B라는 놈은 2번 의자에 앉고, 왜냐? 2번에 다시 A라는 사람이 못 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의 수기 때문에 순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조합하고 틀리게.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볼까요? 7명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확률. 요거는 몇 가지예요? 7가지죠. 7개의 의자에 한 사람이 앉을 확률. 7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의자가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고 사람도 6개 남았어요. 아, 사람은 6개라 그러면 안 되죠. 6마리가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6개의 의자에 또 한 명이 앉을 확률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는 이미 점유가 됐어요. 자, 그럼 6개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확률은 몇 개? 6가지예요. 그리고 5개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확률, 요건 5가지겠지요.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1개의 의자에 한 명이 앉을 확률을 하면 하나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모든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건 우리가 쉽게 바꿨으면 7 팩토리얼이라고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암산하면 504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순열이에요. 두 번째가 원순열은 이제 오른쪽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7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7개의 의자가 놓여 있죠. 여기서 일반 순열에서는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원순열은 이 의자부터 A, B, C, D, E, F, G라는 사람이 앉는 거나, 이 의자부터 A, B, C, D, E, F가 앉는 거나, 이거 같은 경우가 나와버려요. 일반 순열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순서를 정했지만 원순열에서는 한 바퀴 모두 돌아버리면 똑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요걸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럴 때 요건 우리가 n-1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전체가 나타날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인데 거기서 한 바퀴씩 돌아가고 7번 돌아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으로 나누어 준 값을 찾아야 되는 게 원순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n 팩토리얼로 위에 계산하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작은 n-1 팩토리얼, 여기 숨어있는 거는 n 팩토리얼을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7개로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요거를 암산하면 720이 얻어집니다. 자, 일반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보죠. 2번. 6개의 깃발을 달고 있는 깃대에서, 이 깃대, 깃발 문제는 참 유명한 전통적인 문제예요. 4개의 붉은색 깃발과 2개의 청색 깃발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신호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순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2가지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합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6개의 깃발 중에서 4개의 붉은색이 있는 거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2개 깃발에서 파란색 2개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요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요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열로 봤을 때는 중복이 있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조합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6개 중에서, 깃발 6개에서 붉은색이 4개라 그랬죠. 그래서 6개에서 4개를 택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경우예요. R이 4개, 붉은 게 4개, 그 다음에 블루, 청색이 2개, 6개에서 4개 뽑는 거죠. 그래서 6 컨비네이션 4라고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2개에서 파랑 2개를 선택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2 컨비네이션 2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배 법칙이 성립되죠. 그래서 요렇게 6 컨비네이션 4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대로 6 컨비네이션 4와 2 컨비네이션 2의 곱을 풀었으면, 자, 일단 6 컨비네이션 4는요 6 퍼뮤테이션 4 오버 4 팩토리얼이었어요. 여기 4가 있는 거 분모로 갔고요. 그 다음에 2 컨비네이션 2는 2 퍼뮤테이션 2의 오버 여기 끝에 있는 거 역시 2 팩토리얼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 6 퍼뮤테이션 4는 어떻게 써요?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6 팩토리얼 오버 6 빼기 4, 요거 2개 빼기 거기에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앞에서 남아있던 4 팩토리얼. 그럼 2 퍼뮤테이션 2는요 2 팩토리얼 오버 2 빼기 2의 팩토리얼, 이게 2 퍼뮤테이션 2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 2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해보면 1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열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신호의 종류, 요건 순열로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빨간 거 4개, 파란 거 2개, 중복이 있는 그런 순열이네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 바나나, 바나나나 요거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찾은 적 있었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전체 개수 팩토리얼 오버 n1의 개체수 팩토리얼 곱하기 n2의 개체수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했죠. 혹시 바나나가 생각이 안 나면 이 앞에 슬라이드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했어요? 전체가 모두 몇 개였어요? 6개의 깃발, 그러니까 6 팩토리얼이고, 자, n1의 개체, 즉 붉은색 깃발 몇 개? 4개, 4 팩토리얼 곱하기 청색 깃발 몇 개? 2개, 그래서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15가 나오는 거죠. 접근 방법은 달랐고 조합으로 보느냐 순열로 보느냐에 따라 달랐지만 결국 결과는 같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을 볼까요? 요건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가 왔어요. 우리 한번 좀 두뇌를 쉬게 하려고 이런 문제가 여기 들어온 모양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단지에서, 꿀단지인가 보죠. 3개의 공을 선택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거 친절하게도 한 번은 복원 추출했을 때
한 번은 비보건 추출했을 때 이럴 때 모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라는 아주 웃긴 문제입니다. 우리를 졸로 봤어요. 자, 해보죠. 자, 먼저 복원 추출하는 경우. 자, 8개의 공을 하나 뽑았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복원시킨대. 도로 집어넣어. 그럼 이제 단지 속에는 공이 모두 몇 개? 역시 또 8개. 그럼 또 하나 뽑아내는 경우의 수는 8개. 자, 뽑아서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도로 집어넣어. 그러면 다시 또 공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가 나오죠. 그래서 8 곱하기 8 곱하기 8 하면 뭐가 돼요? 8의 세제곱. 당연한 거죠. 이거 암산하면 51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비복원 추출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따지는 거죠. 이것도 뭐 쉬워요, 우리. 자, 첫 번째 단지에 공이 8개 있고 하나 뽑아내는 경우에 8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빼버렸어. 이거 누가 들고 갔구나. 할 수 없어. 이제 7개에서 뽑아야 돼. 그쵸? 그럼 7가지가 있을 거고. 또 이거 누가 들고 가버렸네? 예, 6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6개에서 하나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하면 336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리뷰하도록 해요. 자, 네 번째 연습 문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7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 중에서 3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자, 7명의 남자가 있고요. 그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아요. 예, 요럴 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죠. 반장, 부반장, 회장을 뽑는 게 아니고 위원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위원회. 요거는 순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지만 3명을 뽑을 때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뽑으면 이건 한 사람이 다른 자리를 못 가요. 즉 순서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위원회. 그 안에 몇 명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럴 땐 우리가 순서에 무관하게 뭐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 그랬었어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7명에서 3명을 뽑는 조합과 5명에서 2명을 뽑는 조합, 요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를 찾으라는 거네요. 그래요. 자, 일단 남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이러한 조합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모두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을 뽑는 위원회래요. 그러면 역시 5 컨비네이션 2. 요거 내 말을 다 끝까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빡빡 늡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해? 동시에.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동시에 발생하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볼까요? 오래간만에. 자, 먼저 7 컨비네이션 3부터 계산하면 요거는 7 퍼뮤테이션 3 오버 3 팩토리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예. 그럼 두 번째 5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써요? 5 퍼뮤테이션 2 오버 2 팩토리얼. 그럼 7 퍼뮤테이션 3은 다시 쓰면 7 팩토리얼 오버 7 빼기 3 요 두 개 뺀 값 요거의 팩토리얼. 그렇게 되고 3 팩토리얼 원래 남아있던 거. 자, 요게 첫 번째 식이에요. 또 5 퍼뮤테이션 2는 5 팩토리얼 오버 요거 두 개의 차 5 빼기 2의 팩토리얼. 그리고 요거 2 팩토리얼 뭐예요? 컨비네이션에서 퍼뮤테이션으로 바꿀 때 남아있던 놈.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간단하게 써보면 자, 7 팩토리얼 오버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요렇게 쓰죠. 앞에 건 곱하기 뒤에 거 5 팩토리얼 오버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요렇게 써요. 자, 오래간만에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가 뭐죠?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립다 가다오. 7 팩토리얼은 7, 6, 5, 4, 3, 2, 1. 그 다음에 오버 4 팩토리얼이니까 4, 3, 2, 1.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3, 2, 1.
자, 그리고 뒤에 건 어떻게 써요? 5 팩토리얼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모에 있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남은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자, 이렇게 쭉 풀어놓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뭐가? 오래간만에 나왔다 가다오. 그래서 여기 4321, 4321 가다오. 그 다음에 요거 위에 분자에 6하고 요거 3 곱하기 2 가다오. 오케이, 다 없어진다. 신난다. 자, 오른쪽은요. 3, 2, 1 요거 가다오. 그 다음에 가다오 할 거 요거 있네. 2 또. 4를 2로 나누면 요렇게 가다오. 그럼 이제 아주 쉬워졌어요. 왼쪽에는 7 곱하기 5만 남고요. 오른쪽에는 5 곱하기 2만 남네. 그럼 얼마? 7, 5, 35에 2, 5, 10. 그러면 35 곱하기 10 하면 350. 이게 암산이에요, 진짜. 예, 여태까지 암산하면 했던 건 뭐 답을 슬쩍 보면 이거였고, 지금 한 거는 진짜 암산입니다. 이 정도 암산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5번째 예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 반에 12명의 학생들이 있다. 4명의 학생들이 각각 시험을 본다면 12명의 학생들이 3가지의 다른 시험을 볼 때 이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예, 막 꼬아놓은 것 같아요. 꽈배기가 따로 없네요. 자, 하나씩 해석해봐요. 자, 한 반에 12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의 학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본대요. 그 4명의 학생들, 이건 뭐예요? 3그룹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예, 일단 그룹핑하는 문제라는 거, 문제 계속 풀어보죠. 자, 해설을 보면 12명이 3개 조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개 조로 나눴을 때 이 3개 조가 각각 다른 3가지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력고사나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처럼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럼 이건 결국 뭐가 합쳐진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조합에다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보는 경우라는 게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왜 곱하기야?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자, 그럼 일단 12명을 3개 조로 나누는 그러한 조합부터 찾아봐요. 그럼 12명 중에서 몇 명? 4명을 뽑죠. 그래서 12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개? 8개. 거기서 몇 개를 뽑아요? 4개. 그래서 8 컨비네이션 4. 또 사람을 세울 때 몇 개 하고 개라고 표현하네요. 안 고칠 것 같은데 그냥 가요. 그럼 남은 거 몇 개? 이제 12개에서 한 번 4개 뽑고 또 한 번 4개 뽑았으니까 남은 거 넷. 거기서 몇 명을 뽑아요? 넷을 뽑아요. 그래서 4 컨비네이션 4. 자, 그 다음에 이걸 왜 3팩토리얼로 나눠줘요? 예, 3개로 그룹핑을 한다 그랬잖아. 3개조로 나눠요. 자, 요까지가 일단 12명을 3개의 조로 그룹으로 나누는 그룹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팩토리얼은 왜 붙었어요? 예, 시험 보는 경우가 각각 다르죠. 가형, 나형, 다형에서 각각 3가지가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팩토리얼이 여기 끼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요놈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4는 1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여기 왜 4 컨비네이션 4가 1이라 그랬어요? 4 컨비네이션 4는 4 컨비네이션 0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4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거, 즉 공집합, 요건 1이에요. 앞에서 이 정의가 있었습니다. 헷갈리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결국 요 두 놈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래서 12 컨비네이션 4는 12 퍼뮤테이션 4 오버 4 팩토리얼이고, 그래서 12 퍼뮤테이션 4는 12 팩토리얼 오버 8 팩토리얼. 그쵸?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여기 원래 남아있는 4 팩토리얼. 컨비네이션 계산할 때 나왔던 놈. 자, 그 다음에 뒤에 건 어떻게 돼요? 자, 8 컨비네이션 4는 8 퍼뮤테이션 4 오버 4 팩토리얼이죠. 그럼 8 퍼뮤테이션 4는 8 팩토리얼 오버 8에서 4 뺀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원래 컨비네이션에서 퍼뮤테이션으로 변환할 때 끼어 들어간 4 팩토리얼. 요 놈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암산으로 해보죠. 그럼 34,650 요렇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그 그룹을 나누는 조합에 대한
문제에다가 또 각각 세 가지가 따로 돌아가는 여기에 대한 거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6번째 연습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항아리에 12개의 공이 있다. 예, 공이 12개 있대요. 복원 없이 연속해서 4번을 시행할 때 항아리 안에 공 3개씩 뽑을 수 있는 방법, 요걸 찾으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12개의 공이 있는데 3개씩 뽑는다. 이 얘기 뭐예요?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4개 조로 편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2개를 3개씩 뽑으니까 4개 조. 요 방법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예, 같은 것이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풀이를 볼까요? 자, 12개에서 3개를 뽑아내요. 이건 뭐예요? 12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아요? 9개 남죠? 그럼 9개에서 3개를 뽑아내요. 요건 어떻게 돼요? 9 컨비네이션 3. 자,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아요? 6개 남죠? 6개에서 3개를 뽑아내요.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 몇 개? 12개에서 3개 뽑으면 9개. 또 3개 뽑으면 6개. 그럼 남은 거 3개. 3개에서 3개를 뽑아내는 거. 즉, 3 컨비네이션 3. 몇 개씩 뽑아요? 3개씩 뽑아요. 즉,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4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이거는 왜 그래요? 3개씩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요건 이제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3 컨비네이션 3은 계산할 의미가 없어요. 왜? 3 컨비네이션 3은 3 컨비네이션 0, 즉 공집합 1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4 팩토리얼하고 또 여기 있는 4 팩토리얼은 없어질 거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12 컨비네이션 3. 요거는 12 퍼뮤테이션 3 오버 3 팩토리얼.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12 팩토리얼 오버 12에서 3 뺀 거 9. 거기에 대한 팩토리얼 9 팩토리얼 곱하기 3. 요거 하고요. 그 다음 번 거는 9 퍼뮤테이션 3 오버 3 팩토리얼. 그러니까 9 팩토리얼 오버 6 팩토리얼. 예, 요게 남고 남아있던 3 팩토리얼. 그 다음 마지막 거는 6 퍼뮤테이션 3 오버 3 팩토리얼. 그러면 6 팩토리얼 오버 6 빼기 3이니까 3 팩토리얼 곱하기 원래 있던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내 암산이 빠른가? 여러분들이 계산이 빠른가? 자, 내 암산은요, 다음 문제 끝나고 가르쳐 줄게요. 자, 7번째 문제 볼까요? 예, 선생님이 6명의 자격이 있는 학생 중에서 1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6명의 자격이 있는 학생 중에서라는 얘기는 몇 명을 뽑던 간에 그 6명을 뽑는 데 있어서 뽑힐 수 있는 아이들, 성적이 안 되거나 지난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았거나 F가 2개 있거나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애들 빼놓고, 여기서 강의 그냥 집어 던질라 그러네. 자기 얘기한 줄 알고. 아이, 학생 말고 그 옆에 학생. 예, 여기 찔리는 사람 많아요. 일단 여기 정리하고 계속 갑시다.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러한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맥시멈 6명. 뭐 반에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클래스에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 뽑을 수 있는 학생이 6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1명을 뽑거나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을 택하거나, 그래서 1명을 뽑거나 2명을 뽑거나 아니면 6명을 다 뽑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 방법이 모두 몇 가지인가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요 문장이에요. 예, 1명 또는 그 이상의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명도 안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6명 중에 최소한 1명을 뽑거나 아니면 6명 중 2명을 뽑거나 아니면 6명 중 3명을 뽑거나 아니면 4명을 뽑거나 아니면 5명을 뽑거나 아니면 6명 중에 6명을 다 뽑거나 네, 이런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풀이 한번 봅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n1부터 n6까지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1명을 뽑거나 2명을 뽑거나 이거예요. 원래 이 n1에서부터 n6까지를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 풀이대로 2의 6제곱이 맞아요. 2의 n제곱. 이건 앞에서 우리 증명됐었어요. 그럼 2의 6제곱은 64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조건이 달렸어요. 1명 또는 그 이상. 이 얘기는 뭐예요? 공집합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체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뭘 빼라? 공집합을 빼라. 그럼 몇 개를 빼야 돼? 하나만 빼면 되죠. 그래서 2의 6제곱의 64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63개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이라는 거 이거 앞에서도 강조한 적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용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군요. 예, 8번째 연습 문제 8번. A팀과 B팀이 선수권 대회에서 게임을 한답니다. 연속적으로 2게임을 이기면 끝나고 아니면 7게임 중에서 4게임을 먼저 이기면 끝난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 이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수용도 문제예요. 자, 그럼 1번 라운드부터 한 번씩 살펴보죠. 자, 1번 A팀이 이겼어요. 예, 연속 2번 이기면 끝난다 그랬죠. 그게 아니면 7번 중에 4게임을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연속 2번은 처음에 연달아 2번 이겨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연속 2번 이겨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일단 풀이를 볼게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에요. A가 이겨요.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B가 이겼어요. 그럼 게임 안 끝나죠. 한 번씩 이겼기 때문에. 결국 몇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요?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갔어요. 여기 두 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겼을 때는 게임이 끝났으니까 거기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B가 이겼을 경우에 그 다음에 A가 이기는 경우 이것도 게임 안 끝나죠. 연달아 2번 이긴 것도 아니고 7게임 중에 4번을 먼저 이긴 것도 아니고. 자, 근데 B가 이겼다. 이건 게임 끝나요. 왜? 연달아 2번 이겼으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빨간색에는 끝났지만 만약에 세 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겼다면 네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네 번째 라운드 경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A가 이겨요. 그럼 끝나. 왜? A가 연달아 2번 이겼잖아. 근데 불행히도 B가 이겼어. 게임 안 끝나요. 자, 위에 빨간색은 종료가 됐지만 밑에 B가 이긴 경우에는 또 가야 돼요. 다섯 번째 라운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라운드에서 아래쪽 B가 이겼을 경우에 다시 A가 이겼다? 골치 아파지네. 또 게임 또 해야 돼요. 연달아 2번 이긴 것도 아니고 7게임 중에 4게임 이긴 것도 아니고. 자, 만약에 B가 이기면 게임 끝나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겼다면 게임은 계속됩니다. 자, 여섯 번째 라운드 그리고 A가 이겼어. 그럼 뭐예요? 연달아 2번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A가 이김으로써. 하지만 B가 이기면 불행히도 게임 또 해야 돼. 그쵸? 그럼 결국 여기 위에 빨간 A는 종료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B가 이겼을 때는 7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갔어요. 그리고 다시 A가 이겼어. 어떻게 돼요? 네. 7번 경기 중에 A가 4번 이겼네요. 그 조건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B가 이긴 경우 어때요? 이건 연달아 2번 이겼다는 조건도 만족하고 또 7게임 중에 4게임을 먼저 이기는 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역시 게임이 종료가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게임에서 B가 이겼다. 요때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기면 뭐 한 번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 계속 가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B가 이긴다면 아래쪽에 빨간 색깔로 표현한 것처럼 게임은 종료됩니다. 왜? 연달아 두 번 이겼으니까. 자, 그러면 위에 것처럼 두 번째 라운드에서 A가 이겼다면 그 다음에 진행해야죠. 세 번째 라운드로 갑니다. 자, A가 이겼어요. 뭐예요? 연달아 두 번? 오케이, 게임 끝. 하지만 불행히도 B가 이겼다면 게임은 진행돼야 돼요. The game must go on. 자, 네 번째 라운드로 가겠죠? 그럼 빨간 A는 세 번째 라운드에서 종료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 밑에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A가 이겼다? 막상막하네요. 끝까지 갈 모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B가 이겼다. 그러면 연달아 두 번으로 게임 끝납니다. 결국 4라운드에서 A가 이겼다면 또 가야죠. 자, 그럴 때 다시 A가 이겼다. 연달아 두 번으로 게임 끝나요. 빨간색으로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 B가 이겼다. 이건 또 더 가야겠네요. 여섯 번째 라운드를 향해서. 자,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밑에 있는 까만 B가 살아있는 거죠. 진행되는 거. 그럴 때 다시 A가 이기면 아직 승부 안 났어요. A가 3번 이기고 B가 3번 이겼기 때문에 아무도 7게임 중에 4번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더 게임 must go on. 자, 만약에 B가 이겼다면 연달아 두 번 이긴 걸로 게임 끝나죠? 자, 그래서 위의 경우로 다시 또 뻗어나갑니다. 7번째 라운드. 그랬을 때 A가 이겼다? 이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 7번 중에 4번 A가 이기는 것도 조건이고 또 연달아 두 번 A가 이긴 것도 조건이에요. 무조건 게임 끝납니다. 만약에 B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게임은 종료되죠. 왜? 7번 중에서 B가 4번을 이겼기 때문에. 이랬을 때 위에서 7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아래에서 또 7가지의 방법이 나와서 총 14가지의 방법으로, 즉 14가지의 경우의 수로 모든 게임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지가 A팀과 B팀이 선수권 게임을 하는 위에 문제에서 원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이 첫 번째 챕터의 셈의 법칙은 앞으로 나올 확률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복된 것이 있을 때의 순열, 중복된 것이 있을 때의 조합, 그 다음에 우리 이항정리, 그리고 또 삼항정리도 살짝 다뤘죠. 그 다음에 이 수용도까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돌려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셈의 방법에 대한 얘기는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확률에 대한 얘기 중에서 그 다음 챕터에서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acesse